서정임의 손은 복지관 초대장을 붙잡은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새벽 청소를 마치고 돌아온 원룸안, 좁은 부엌 테이블 위에 놓인 그 얇은 종이가 마치 소환장처럼 느껴졌다. 고등학교 63학번 송년 모임. 정임은 초대장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12월에 찬 공기가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63세.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 4시면 일어나 청소 도구를 들어야 하는 살. 허리는 늘 묵직하게 아팠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다. 하지만 정임이 두려워하는 건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다. 그건 이미 익숙했다. 정임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특히 그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들. 고등학교 시절, 정임의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부엌 일을 도왔다. 학교에 갈 때면 늘 같은 옷을 입어야 했고 소풍날이면 도시락 대신 주먹밥 2개를 싸갔다. 그때 박미경이 있었다. 미경은 반에서 가장 목소리가 컸고 가장 예쁜 옷을 입었으며 가장 많은 친구를 거느렸다. 그리고 가장 잔인했다. 야, 서정임. 너 오늘도 그 옷이야? 쟤네 집 진짜 냄새난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쟤네 집은 화장실도 밖에 있대. 점심시간에 제 옆에 앉지 마. 밤 냄새도 고약해. 정임은 그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이었으니까. 반박할 수 없었으니까. 그저 책상에 엎드려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졸업 후 정임은 그 동창들과 일절 연락을 끊었다.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았다. 어렵지만 행복했다. 딸 서윤이 태어났고 정임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하지만 서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이 쓰러졌다. 간암이었다.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보험도 없었고 저축도 거의 없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만 남았다. 정임은 그때부터 다시 바닥부터 시작했다. 식당 설거지, 공장 야간 근무, 건물 청소,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서윤에게만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자신처럼 고개 숙이며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서윤은 기대 이상으로 자라줬다.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고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이제는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되었다. 정임이 평생 벌어본 돈보다 서윤이 1년 동안 번 돈이 더 많았다. 하지만 정임은 여전히 새벽 청소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딸에게 기대고 싶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서윤이었다. 엄마, 오늘 저녁 일찍 갈게요. 같이 밥 먹어요. 그래, 알았다. 조심히 와. 정임은 통화를 끊고 다시 초대장을 바라봤다. 가지 말까? 핑계를 대고 빠질까? 같은 반이었던 채영이가 전화까지 했었다. 정임아, 이번엔 꼭 나와. 오랜만에 다 같이 보자. 정임은 한숨을 쉬며 옷장을 열었다. 딸이 작년에 사준 회색 코트가 걸려 있었다. 정임은 그 코트를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다. 너무 좋아서 아껴두고만 있었다. 이번엔 입어볼까? 정임은 조심스럽게 코트를 꺼내 품에 안았다. 부드러운 캐시미어 소재가 손끝에 닿았다. 서윤이 이걸 사주면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엄마 파트너 됐어요. 첫 보너스로 엄마 선물 샀어요. 이제 엄마도 좋은 옷 입으세요. 그때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정임도 울었다. 둘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정임은 코트를 다시 옷장에 넣고 방문을 닫았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다. 저녁 7시 서윤이 집에 들어왔다. 엄마, 저 왔어요. 어서 와. 밥 다 됐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서윤은 엄마가 끓인 찌개를 한 숟가락 뜨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역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라. 한참을 먹던 서윤이 테이블 위에 초대장을 발견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아, 고등학교 동창 모임. 서윤의 눈빛이 조금 날카로워졌다. 어머니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자세히는 아니었지만 힘들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가실 거예요? 글쎄 잘 모르겠다. 가기 싫으시면 안 가셔도 돼요. 서윤은 잠시 어머니를 바라봤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산 어머니. 자신의 의사보다 남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는 어머니. 엄마가 가고 싶으시면 가세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하면 바로 나오세요. 알겠죠?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겠다. 그날 밤 정임은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들을 떠올렸다. 박미경의 얼굴, 그 비웃음, 복도에서 들었던 수군거림.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정임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나도 딸 하나는 제대로 키워냈다고. 당당할 수 있다고. 정임은 눈을 감았다. 며칠 후면 모임이었다. 모임 당일 아침 정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새벽 청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옷장 앞에 섰다. 회색 코트가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 있었다. 정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코트를 꺼냈다. 거울 앞에 서서 입어봤다. 생각보다 잘 어울렸다. 하지만 정임은 불안했다. 너무 튀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제가 감히 저런 걸 입고 와? 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정임은 코트를 벗으려다가 멈췄다. 서윤이 사준 거였다. 딸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다. 그래, 입자. 정임은 코트를 입고 간단하게 머리를 빗었다. 화장은 하지 않았다. 원래 하지 않던 거였고 지금 와서 할 줄도 몰랐다. 오후 2시 정임은 지역 복지관 앞에 도착했다. 입구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정임은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서정임. 누군가 정임을 알아봤다. 정임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 오랜만이야. 몇 년 만이야? 한 10년? 그래, 맞다. 그때 한 번 나왔었지. 사람들은 반갑게 인사했다. 정임은 조금 안심했다. 생각보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였다. 어머, 서정임? 익숙한 목소리. 정임의 등줄기가 차가워졌다. 박미경이었다. 미경은 화려한 붉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손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오랜만이네, 정임. 미경의 시선이 정임의 코트 위를 훑었다. 그 눈빛에는 평가가 담겨 있었다. 그 코트 괜찮네. 어디 거니? 아, 딸이 사준 거야. 딸이 뭐 하는데? 변호사야.
오, 변호사? 대단하네. 근데 요즘 변호사 너무 많잖아. 돈 되는 변호사는 따로 있던데. 미경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가 느껴졌다. 정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모임이 시작됐다. 20명 정도의 동창들이 둥글게 테이블에 앉았다. 복지관 측에서 준비한 간단한 다과가 나왔다. 사회를 맡은 동창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자, 다들 오랜만에 만났으니 한 명씩 근황 이야기 좀 해볼까? 한 명씩 돌아가며 이야기했다. 대부분 자녀 자랑이었다. 누구는 의사, 누구는 대기업 다닌다. 누구는 결혼해서 잘 산다. 정임의 차례가 왔다.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있어. 딸 하나 있고, 딸이 변호사라며? 대단해. 누군가 거들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이 세상 떠난 지 오래야.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분위기가 잠시 무거워졌다. 하지만 곧 다음 사람으로 넘어갔다. 박미경의 차례였다. 나는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중개업 하고 있어. 남편은 개발 쪽이라고. 요즘 이 동네 땅값 많이 올랐지? 다들 투자 관심 있으면 연락해. 미경은 자연스럽게 명함을 꺼내 돌렸다. 몇몇 사람들이 관심 있다는 듯 받았다. 다과 시간이 끝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다. 정임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박미경이 다가왔다. 정임아 혼자 있네? 응. 아직도 그렇게 조용하네. 옛날부터 말이 없었지. 미경은 정임 옆에 앉았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다. 근데 솔직히 너희 딸 변호사 된 거 대단한 것 같아. 혼자 애 키우면서 그렇게 공부시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정임은 조금 놀랐다. 칭찬처럼 들렸다. 고마워. 근데 아직도 이래? 뭐하니? 청소 일해. 아직도 힘든 일 하네. 딸이 변호사인데도 미경의 목소리에 미묘한 동정이 섞였다. 아니, 동정이 아니라 우월감이었다. 딸한테 기대기 싫어서. 그래도 그렇지, 나이도 있는데. 허리 안 아파? 괜찮아. 미경은 작게 웃었다. 정희미는 참 대단해. 어떻게 평생 그렇게 참고 사니? 그 말에는 비하가 담겨 있었다. 정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다른 동창 몇 명이 미경을 불렀다. 미경아, 이리 와봐. 투자 이야기 좀 더 해줘. 미경은 정임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다. 정임이는 투자 같은 거 관심 없지? 그냥 청소하며 조용히 사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다. 그리고 자리를 떠났다. 정임은 혼자 남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왜 왔을까? 왜 이 자리에 왔을까? 정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섰다. 회색 코트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아니, 코트가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이 초라했다. 평생 그랬다. 정임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모임은 계속됐다. 하지만 정임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복지관 측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간단한 도시락과 음료수가 나왔다. 사람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정임은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옆에는 학창 시절 같은 반이었던 순이라는 동창이 앉았다.
순이는 정임에게 친절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정임아, 잘 지냈어? 응, 그럭저럭. 딸 변호사라며? 대단하다. 너 혼자 키웠잖아. 응, 나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었는데 혼자 키우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순이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임은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래도 잘 커져서 다행이야.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하지.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밥을 먹었다. 하지만 테이블 반대편에서 박미경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기회라니까. 내 남편 회사에서 진행하는 건데 확정 수익형이야. 원금 손실 절대 없어. 몇몇 동창들이 귀를 기울였다. 정말 요즘 같은 때 그런 게 어딨어? 있어. 정부 지원 사업이라 안전하거든. 최소 투자금 3천만 원부터인데 1년에 15% 수익 보장이야. 15%면 은행보다 훨씬 좋네. 당연하지. 은행은 요즘 3%도 안 되잖아. 미경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투자 설명서였다. 화려한 표지에 확정 수익 보장,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다. 자, 이거 한번 봐. 지금까지 투자한 분들 다 만족하셨어. 서류가 테이블 위를 돌았다. 몇몇 사람들이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다. 순이가 정임에게 속삭였다. 너도 관심 있어? 아니, 난 그런 거 잘 몰라. 나도 그냥 조용히 살래. 하지만 미경은 테이블 전체를 돌며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여러분, 이런 기회 흔하지 않아. 특히 우리 같은 나이에는 노후 대비해야 하잖아.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경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다. 내 친구도 5천만 원 넣었는데 벌써 수익금 받고 있어. 진짜야. 그런데 왜 우리한테 권하는 거야? 좋은 건 너만 하면 되잖아. 누군가 의심스럽다는 듯 물었다. 미경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이미 1억 넣었어. 그런데 이 사업이 투자자 수가 많아야 정부 승인이 빨리 나거든. 그래서 지인들한테 먼저 기회 주는 거야. 그 말에 사람들의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래, 그럼 나도 좀 알아볼까? 나도 관심 있는데 자료 좀 더 줄 수 있어? 미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명함과 자료를 나눠줬다. 그럼 언제든지 연락 줘. 자세히 설명해 줄게. 그때 미경의 시선이 정임에게 향했다. 정임이는 어때? 관심 있니?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아, 그래. 그럼 딸한테 물어봐. 변호사면 이런 거 잘 알잖아. 딸은 금융 쪽은 잘 몰라. 그래도 변호사잖니. 물어는 봐. 미경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강요하는 느낌이 있었다. 나는 괜찮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그 순간 미경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또 그거네. 조용히 산다는 거. 정임이, 넌 옛날부터 그랬어. 늘 구석에서 조용히 혼자 있고. 근데 그렇게 살아서 뭐가 나아졌니? 테이블의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졌다. 몇몇이 미경을 바라봤다. 미경아, 그건 좀. 아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정임이 솔직히 딸이 변호사 됐다고 해도 아직도 청소일하잖아. 그게 조용히 산 결과겠지. 정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가슴이 쿵쿵 뛰었다.
나는 내일이 좋아서 하는 거야. 좋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남의 건물 청소하는 게 좋아? 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테이블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적어도 나는 내 힘으로 살아. 정임이 처음으로 맞섰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은 분명했다. 미경은 비웃었다. 너의 힘으로? 웃기네. 남편 죽고 혼자 애 키운 거 대단한 줄 아니? 다들 그렇게 살아. 근데 다들 너처럼 비참하게 살지는 않거든. 미경아, 순이가 끼어들었다. 너 너무하는 거 아냐? 뭐가 너무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그래도 그렇지, 사람들 앞에서. 됐어, 순이야. 넌 맨날 착한 척 하니까 그렇게 살아. 나는 솔직한 사람이라서. 미경은 다시 정임을 바라봤다. 정임아,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해. 가난한 것도, 혼자 사는 것도 다 본인 선택이야. 남 탓하지 말고. 정임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차오르려 했지만 참았다. 절대 이 자리에서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남 탓한 적 없어. 그래, 그럼 됐네. 미경은 투자 서류를 정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말했다. 자, 다른 친구들 관심 있으면 언제든 연락 줘.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정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다. 화장실에 다녀올게. 정임은 테이블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일어서는 순간 무릎이 휘청했다.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으며 테이블에 손을 짚었는데 그만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수 컵이 쏟아졌다. 음료수가 테이블 위로 번졌다. 서류 몇 장이 젖었다. 깜짝이야. 사람들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임은 당황해서 휴지를 집으려 했다. 미안해, 내가 닦을게. 하지만 미경이 소리쳤다. 아니, 진짜 조심 좀 하지. 정말 미안해. 미안한 게 다야? 이 서류 다 젖었잖아. 미경은 젖은 서류를 집어들며 화를 냈다. 이걸 어떻게, 진짜. 정임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사과했다. 내가 새 거 뽑아줄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일에서 못 배운 사람은 모임 나오면 안 된다니까. 미경의 목소리가 복지관 안에 울려 퍼졌다. 순간 모든 대화가 멈췄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까지 이쪽을 바라봤다. 정임은 얼어붙었다. 손에 쥔 휴지가 떨리고 있었다. 미경아, 그만해. 순이가 정임을 감싸며 말했다. 실수한 거잖아. 왜 그렇게까지 말해? 실수? 이게 한두 번이야? 옛날부터 그랬어. 늘 뭔가 부족하고, 늘 민폐고. 미경은 멈추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봐. 정임이 너 여기 왜 왔어? 우리 보기 싫지 않았어? 아니면 딸 자랑하러 온 거야? 정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막혔다. 그때였다. 복지관 입구문이 열렸다. 엄마.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복지관 안에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여성이 서 있었다. 깔끔하게 올린 머리,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손에 든 고급 서류 가방. 김서윤이었다. 서윤은 복지관 안을 한눈에 둘러봤다. 바닥에 쏟아진 음료수, 젖은 서류, 테이블 앞에 서 있는 어머니, 그리고 화난 표정의 박미경. 상황을 파악하는데 3초면 충분했다. 서윤은 곧장 어머니에게 걸어갔다.
사람들은 자동으로 길을 비켜줬다. 서윤에게서 풍기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마, 괜찮으세요? 서윤아, 내가 왜? 제가 엄마 모시러 온다고 했잖아요. 일찍 끝났어요. 서윤은 어머니의 어깨를 살펴봤다. 코트에 음료수 얼룩이 조금 묻어 있었다. 코트 젖었네요. 괜찮아. 조금밖에 안 묻었어. 서윤은 조용히 코트의 얼룩을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그리고 어머니 어깨에 코트를 다시 정돈해 주었다. 이제 집에 가요, 엄마. 그래, 가자. 정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딸이 와줘서 고마웠다. 하지만 서윤은 바로 돌아서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박미경을 바라봤다. 방금 제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셨나요? 미경은 당황했다. 서윤의 눈빛이 생각보다 날카로웠다. 아니, 그게 못 배운 사람은 모임 나오면 안 된다고 하셨죠? 복지관이 다시 조용해졌다.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또렷했다. 저는 김서윤이라고 합니다. 서정임 씨의 딸이고요. 서윤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김서윤, 공정거래 금융범죄 전문 변호사, 태평양 법률사무소 파트너. 명함을 본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다. 태평양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였다. 미경의 얼굴이 굳었다. 변호사시구나. 네. 그리고 방금 어머니한테 하신 발언들 전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뭐? 못 배운 사람 비참하게 산다. 피해자 코스프레. 이 모든 발언은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윤의 말에 미경은 당황했다. 아니, 그냥 친구끼리 농담이지. 농담이요? 서윤은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증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필요하다면 진술 요청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술렁였다. 누구도 증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서윤은 다시 미경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까 투자 상품 설명하셨죠? 서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투자 설명서를 집어들었다. 젖은 부분을 피해서 몇 장을 넘겼다. 확정 수익 보장, 정부 지원 사업, 원금 손실 없음. 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금융감독원 등록번호 있나요? 없으시죠? 그럼 이거 불법 사모 모집입니다. 미경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아니, 우리 남편 회사에서 정식으로 자본시장법 제9조에 따르면 50명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의 투자 모집은 금융당국 등록 없이는 불법입니다. 서윤은 서류를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특히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투자금을 모으는 건 사기죄 구성 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라니, 이게 무슨, 제가 잘못 봤나요? 서윤은 서류를 다시 펼쳤다. 여기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느 부처, 어느 사업인가요? 사업 승인 번호는요? 미경은 입을 다물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서윤은 주변 사람들을 바라봤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투자 상품에 돈 넣으신 분 계세요? 몇몇이 손을 들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바로 투자금 철회 요청하세요. 계약서 작성하셨으면 내용 증명 보내서 취소 통보하시고요. 계약금 돌려받으시고요. 이런 불법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서윤은 자신의 명함을 몇 장 더 꺼냈다.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무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명함을 받았다. 미경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박미경 씨. 서윤이 다시 미경을 바라봤다. 이 투자 사기건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면 당신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 모집에 적극 가담했으니까요.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하라고. 몰랐다는 게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인들 상대로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면 더더욱요. 미경의 손이 떨렸다. 제가 어떻게 해야? 지금부터라도 남편 회사의 투자 모집 중단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미 받은 투자금 전액 반환하시고요. 서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제 어머니한테 사과하세요. 복지관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미경은 정임을 바라봤다. 정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다. 제대로 사과하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미경은 한숨을 쉬고 다시 말했다. 정임아, 내가 너무 심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정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서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가요. 그래. 두 사람은 복지관을 나섰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밖은 추웠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정임이 말했다. 서윤아,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니? 아니에요, 엄마.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엄마가 당한 것보다 심하지 않아요. 서윤은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 참으세요.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임은 차에 탔다. 서윤도 운전석에 앉았다.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데 정임이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서윤아. 서윤은 잠시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엄마가 저한테 고마워할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엄마, 저 파트너 된 거 알죠? 응. 그거 누가 시켜준 줄 아세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예요. 엄마가 평생 고개 숙이고 사는 거 보면서 저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서윤은 핸들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누구도 엄마한테 함부로 못하게 만들겠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서윤아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엄마가 더 고생하셨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서윤이 차를 출발시켰다.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차는 조용히 집으로 향했다. 눈은 점점 더 굵어졌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에 하얀 눈송이들이 반짝였다. 정임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윤은 운전에 집중하면서도 가끔 어머니를 힐끗 쳐다봤다. 엄마, 배고프죠? 아니, 괜찮아. 거짓말. 복지관에서 거의 안 드셨잖아요. 서윤은 핸들을 돌리며 말했다. 엄마 좋아하는 곰탕집 갈까요? 이 시간에? 너도 피곤할 텐데. 안 피곤해요. 오늘 일정 일찍 끝났어요. 서윤은 익숙한 길로 차를 몰았다. 10분쯤 지나 낡은 골목 안쪽 곰탕집 앞에 차를 세웠다. 여기 주차하기 힘들어. 괜찮아요. 잠깐이면 돼요.
두 사람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쌌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어머, 서윤이 아니야?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이모. 어머니도 모시고 왔네. 어서 오세요.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서윤이 주문했다. 곰탕 2개요. 특으로. 알았어. 금방 갖다 줄게. 주인 아주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갔다. 정임이 조용히 말했다. 여긴 서윤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자주 왔던 곳이지. 네. 시험 끝나면 엄마랑 여기 와서 곰탕 먹었잖아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특으로 시키지도 못했는데. 서윤은 미소 지었다. 이제는 특으로 먹을 수 있어요. 엄마 덕분에. 곰탕이 나왔다. 뜨거운 국물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말아먹기 시작했다. 한참을 먹던 정임이 말했다. 서윤아. 네. 오늘 정말 고마웠어. 근데 미경이가 피해볼까봐 걱정이다. 서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한 말은 전부 사실이에요. 그리고 박미경 씨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게 된 거예요. 서윤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엄마, 그 투자 상품 진짜 위험해요. 확정 수익 보장한다는 건 대부분 사기예요. 특히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거짓말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미경이 남편 회사에서 조사해 볼 거예요. 월요일에 금융감독원에 제보할게요. 그렇게까지? 이런 건 방치하면 안 돼요. 피해자가 더 생기니까요. 정임은 한숨을 쉬었다. 너는 참 어릴 때부터 정의감이 강했어.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내가 뭘 가르쳤다고. 엄마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잖아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제 목 하시면서. 서윤은 다시 곰탕을 먹으며 말했다. 저는 그런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정임의 눈가가 또 붉어졌다. 서윤은 얼른 화제를 돌렸다. 엄마, 그나저나 그 회색 코트 정말 잘 어울려요. 그래? 네. 처음 입으신 거죠? 응. 오늘 처음 입어봤어. 왜 이제야 입으셨어요? 작년에 사드렸는데. 아까워서. 특별한 날에 입으려고. 서윤은 웃었다. 엄마, 매일이 특별한 날이에요. 앞으로 자주 입으세요. 그래, 알았어. 두 사람은 식사를 마쳤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정임이 걸음을 멈췄다. 서윤아, 잠깐만. 왜요, 엄마? 정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얀 눈송이들이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눈 참 예쁘다. 서윤도 하늘을 바라봤다. 그러네요. 너 어릴 때 눈 오면 밖에 나가서 놀고 싶다고 했었지. 그랬나요? 응. 근데 나는 너 감기 걸릴까봐 못 나가게 했어. 미안했어. 서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엄마. 이해해요. 넌 참 착한 애야. 엄마가 더 착하세요.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급할 것 없었다. 차에 타기 전 정임이 말했다. 오늘 서윤이가 한 말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 뭔데요? 엄마가 참아온 덕분에 이제는 아무도 엄마를 함부로 못한다고 했잖아. 네, 기억나요. 정임은 딸을 바라봤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평생 참고 산 게 너를 위한 거였던 것 같아.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그리고 넌 정말 잘 컸어. 너무 자랑스러워. 서윤은 어머니를 꼭 안았다. 눈 내리는 거리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차에 탄 후 서윤이 물었다. 엄마, 이제 그 모임 안 나가실 거죠? 응, 당연하지. 잘하셨어요. 근데 순이는 좋은 애였어. 걔는 계속 연락하고 지낼래. 그러세요. 좋은 사람들이랑만 만나세요. 그래. 차는 다시 출발했다. 정임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눈은 더욱 굵어져 있었다.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너도 운전 조심하고. 네. 내일 점심 같이 먹어요. 그래, 좋아. 정임은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건물 입구로 걸어가다가 멈춰섰다. 뒤를 돌아보니 서윤이 차 안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정임도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정임은 깨달았다. 지금 자신이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평생 처음으로 눈 내리는 밤에 정임은 고개를 들고 걸었다. 건물 계단을 오르며 정임은 회색 코트에 깃을 여몄다. 딸이 사준 코트. 이제 자주 입을 것이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작은 원룸이지만 오늘따라 따뜻하게 느껴졌다. 정임은 코트를 벗어 옷장에 걸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서윤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들어갔니? 오늘 고마웠어. 사랑한다. 금방 답장이 왔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편히 주무세요. 정임은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거리를 덮어가고 있었다. 정임은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밖을 바라봤다. 6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다. 자존감, 그리고 당당함. 정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이제는 괜찮아. 혼잣말이었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정임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눈은 밤새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하얗게 변해 있었다. 정임은 새벽같이 일어나 청소 일을 나갔다. 늘 하던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정임은 걸으면서 고개를 들었다. 하늘을 바라봤다.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